때는 2012년 10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에서 복제견이 탄생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부. 그곳에서 메이는 검역탐지견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탐지견 프로젝트를 위해 실험견으로 이관된 메이. 그곳에서 메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사육 과정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결국 폐사로 죽고야 마는 메이. 사육 과정이라 하면 청소용 고압수를 맞거나 이리저리 던져지는 행위, 그리고 굶겨지는 행위를 포함하죠. 메이가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동원된 실험명, 바로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동물보호법 24조 대한민국이나 인간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쓰지 아니한다. 네, 해당 연구 교수는 이 규정을 어긴 혐의,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메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점, 마지막으로 연구비를 부정하게 가져온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됩니다. 메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퇴 사육견의 처우에 대한 말이 여전히 많고,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여기 4월 24일 무슨 날인지 혹시 맞춰볼래요? 생일? 틀렸어요. 제 생일은 4월 1일이고 4월 24일은 네,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에요. 영국 동물실험 반대협회가 제정한 날이죠. 전 세계 실험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제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 실험이라는 주제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전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그런 식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유튜브 또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수행평가를 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수행평가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요. 동물 실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를 대체할 방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방법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가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화장품들 또는 헤어용품들, 화장품이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수 있던 이유도 동물들의 희생 때문인데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SNS에서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SNS에서도 말이 많고 또 본 적이 있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교과서에서 본 적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 토끼는 지금 드레이즈 테스트라는 걸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드레이즈 테스트란 동물의 눈에 시험 물질을 넣어서 자극성을 측정하는 부작용 테스트인데 토끼 같은 경우 눈 깜빡임과 눈물량이 적어서 테스트에 많이 이용되죠. 이 외에도 샴푸, 진통제 등 다양한 약품 실험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동물 실험을 폐지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04년 유럽연합은 화장품 제조 시 동물 실험을 금지시켰고 2013년 화장품을 만들 때 동물 실험을 동원한 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화장품 동물 실험 전면 금지법이 통과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조금 법을 시행하는 게 늦었을 것 같아요. 선진국보다 늦었을 것 같다. 네. 맞아요.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도 2017년 2월에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시행됐죠. 드디어 2020년 3월 교육부가 새로운 개정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해부 실습을 금지한다. 금지한다. 네, 개정된 법의 주인공은 바로 동물보호법. 2009년 교육부가 해부 실험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미성년자 해부 실습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해부 실험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개구리 해부 실험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시행되기도 했죠. 2015년에도 소 눈 해부 실험이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실려 있기도 했고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체도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또는 동물실험 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험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2월 또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을 할 경우에도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나 학교의 동물해부 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네. 그럼 동물 실험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동물 실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무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문헌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원전 4세기요? 네, 놀라셨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로마에서 한 남자는 해부된 동물들을 앞에 두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 물고기, 곤충, 종류도 다양했죠. 그가 이렇게 해부한 동물들만 무려 500여 종. 그러면 혹시 이 남자가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대단한 분이시대. 대단한 분이요. 네, 대단한 분인데 그리스 최초로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하는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 플라톤? 되게 비슷했어요. 어떻게 하셨지? 그분은 여러 동물을 엄청나게 해부를 해서 각각 동물마다 장기의 모양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알크마이온이라는 사람은 개 눈을 해부해서 시신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걔는 징그러울 것 같아. 많은 해부 실험이 있었네요. 네, 맞죠. 그만큼 동물 실험은 인간의 과학 연구 역사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죠. 동물 실험이 왜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동물 실험이 행해지는 이유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화장품 같은 거 네, 맞아요. 나오니까. 현대에서 동물 실험이 행해지는 이유 중 그중 하나는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화학물질, 식품 등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물에게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 동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바로 쥐와 같은 설치류예요. 쥐는 사람과 유전적인 유사성이 80%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런 동물 실험들을 통해 수많은 약들이 개발됐습니다. 덕분에 현대 인류는 이전보다 긴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도 같은 약물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큼 사람과 동물의 생리적인 기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물질에 대해 다양한 종으로 수많은 실험을 진행해 봐야 합니다. 네, 쥐 한 마리가 약물의 효과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학교에서 시행했던 동물 실험의 목적은 해부를 통해서 동물의 외형 관찰과 근육, 골격, 내부 장기 등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그렇죠. 확실히 동물 실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같이 이따가 곧 살펴볼 동물보호법을 포함해서 실험동물 권리에 대한 정리규범이 많이 정립됐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우선 그 전에는 실험동물이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실험동물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다음은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제시한 동물실험, 실험동물 관련 윤리규범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정의하는 동물은 척추동물에 한한 거죠. 척추동물? 그게 뭐죠? 척추가 있는 동물이겠죠. 네, 맞아요. 척추신경을 통해 통각을 느끼는 동물을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증을 느끼는 동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척추동물에 한해서 우리는 동물실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 대입했을 때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그리고 둘째는 동물도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는 인간과 같은 윤리관으로 대해야 할 존재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거네요. 오, 맞았어요. 적절한 인용이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동물 실험 및 실험동물 취급의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어요. 흔히들 3R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R 어떤 것의 약자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메추리알. 잠깐.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Round, romantic, rabbit. 어때요? 귀엽지만 틀렸습니다. 3라운드. 3라운드. 세 개의 R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흔히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체, 감소, 개선이죠. 동물 모델에서 비동물 모델로, 또 동물이더라도 개통학상 낮은 단계의 동물로 대체할 것, 반복 실험을 지향해서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것, 그리고 마취제의 사용, 쾌적한 환경에서의 사육 등으로 실험 동물의 처치를 개선할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앞서 본 동물에 비해서 좀 더 동물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네요. 그쵸? 대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네. 대체할 방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동물 실험을 그만둬야 할 명분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TV 광고에서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화장품 기업을 본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한때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동물 실험 보이콧을 외치기도 했고요. 이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그런 베네핏이 동물 실험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동물 실험이 행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신뢰성의 문제든 윤리성의 문제든 동물 실험보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혹시 콘테르간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또는 굉장히 짧은 그런 기형아들이 12,000명이나 태어난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근처 공장에서 폐수를 흘렸다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폐수를 흘렸다면 그렇게 산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추리였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50년대 초 독일의 한 제약회사에서 입덧 억제 효과가 좋은 진정제가 나왔어요. 당시의 임상 기준이었던 2가지 종류의 동물을 통한 동물 임상 시험도 무사히 통과한 약이었죠. 한 10년간 유럽과 전 세계의 임산부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약이었어요. 그럼 혹시 약 때문일까? 맞아요.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임상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통과한 임상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따로 지칭하는 이름 콘티키즈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 사건은 큰 악영향을 미쳤어요. 탈리도마이드 분자는 두 광학 이성질체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 중 한쪽이 입덧 진정 작용을 보이며 나머지 하나는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동물 실험이 정말 믿을만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발생한 질병이 동물에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약이 10년 동안 기형아의 원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동물 실험을 통한 임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경우 임상실험이 오히려 독이 된 그런 케이스죠. 사실 인간과 실험동물군의 종들이 공유하는 질병은 2% 미만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콘테르간 사건처럼 동물에게 발현되지 않는 병이 인간에게 발현할 가능성은 무시 못할 수준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동물 실험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실험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 실험을 지금 찬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안 나오니까 동물 실험을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걸로는 뭐 분자, 장기 이런 걸 아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윤리적인 방안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동물이 동물권의 주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서는 동물 실험을 계속 진행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동물 실험을 안 했다면 만약에 인간이 더 죽을 수도 있고 인간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윤리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윤리적이진 않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동물들이 인간을 구한다는 그런 엄숙한 목적에서 동물 실험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 뭐 미용 용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동물 실험에 행해지는 동물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요. 진정하시고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동물 실험에 윤리적인 명분이 있는 것도 동시에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이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 명분이 없거나 실험동물 희생과 관련된 명분보다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없는 적은 건가요? 없는데 영상으로 본 적 있어요. 네,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물 실험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에서 이뤄져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생명 윤리의식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생명 존중과는 거리가 먼 그런 교육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선택권 없이 이루어지는 동물 실험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죠. 결국 작년 3월 21일 동물 실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바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개정안은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초중 고등학생들이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의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 실험도 위험하고 미성년자는 더욱더 안전이라든지 그런 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위험하다는 의견이고. 뭐 미성년자와 어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도 아직 미성년자는 동물 실험을 하기에는 조금 어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그쵸.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동물 실험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동물의 사용은 최소화, 비동물 실험의 대체는 최대화. 그리고 동물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그 고통은 최소화하는 방법. 동물 대체 시험법이 바로 그 답에 해당됩니다. 잘 듣고 있으셨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각막 조직을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과 표피 조직을 이용하는 피부 자극 시험법을 개발해서 동물 실험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뭔가 해외가 더 발전했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해외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 실험의 대체 방안들이 모색됐고 2013년 유럽에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 전면 금지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또한 국가에서 동물 대체 시험법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외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았어요.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예측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컴퓨터 알고리즘의 개발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수많은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의 독성 분석 결과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동물 실험이 교과 과정에서 금지된 일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그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죠. 동물 실험이 시작된 역사와 동물 실험이 유지되었던 이유도 살펴봤고요. 동물 실험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린 경우를 보며 현대의 실험동물 권리에 대한 사건들을 차례로 살펴봤어요. 동물 실험 관련 법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서 동물보호법을 살펴봤고 대학의 동물 실험 감독 문제도 짚어봤죠.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 대체 방안을 국내 사례 그리고 해외 사례를 나눠서 살펴봤어요. 오늘 동물 실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땠나요? 저는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동물 실험에 대해 역사부터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길 가다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제품을 보게 되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되게 무거운 주제였는데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윤리적 문제도 해결돼서 동물들이 이제 행복하게 저희도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평소에는 막 수행평가 공부한다고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동물 실험의 역사부터 해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대체 방안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동물 실험 관련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